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과연 어디로 시장이 방향성을 갖게 될지 여러모로 주목되는 시간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바라고 기대했던 곳을 일단은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사실 새롭게 등장한 거시경제 관련 데이터를 보면 시장이 압박을 받아도 이상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특히 1월 소매 판매가 2021년 3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그래도 강력한 고용이 확인된 상황에서 소비까지 강력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런 상황은 연준으로서는 긴축 기조를 더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런 데이터가 가진 의미를 무시한 채 여러 기업들의 긍정적인 실적 결과를 등에 업고 반등세를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JP모건이 꽤나 직설적인 표현으로 공포심을 불어넣기도 했는데 지금 시장은 연준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장의 움직임은 단기적으로 주식 매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시원한 반등세를 확인했습니다. 순간적으로 24,0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서 25,000달러 주변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량의 숏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면서 숏 스퀴즈가 발생했고 이게 비트코인을 단방에 끌어올렸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반등을 펼쳐준 덕에 채굴기업 마라톤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등 미국 상장 기업들의 주가 역시 급등했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모처럼 의미 있는 속보성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속보의 주인공은 포브스의 칼럼 기고가이자 조목조목 지속적으로 SEC를 여러 차례 조져왔던 로스틴 레이튼입니다. 이 양반은 지난해 갠슬러 사임 이런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면서 시장에 한바탕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었는데 당시 SEC가 포브스에 기사 삭제를 요구하면서 언론 탄압 이슈로까지 번지게 만든 그 장본인입니다. 이 양반이 이번에 법원에 요청서 하나를 보냈는데 이른바 힘먼 스피치를 대중에 공개하고 SEC가 이걸 봉인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호연지기는 타고난 것인가 봅니다. 이번에 코인게코가 보고서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지난해 암호화폐 해킹 피해 규모가 2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킹 종류도 가지가지였는데 그만큼 암호화폐 투자 이후에 보관에 대한 부분도 이제 투자자가 직접 챙기고 나름의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장기 홀딩 물량 가운데 일부는 디센트 월렛을 통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카드를 클릭하시면 되고 특정 코인이나 거래소 등에 대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아주 재미있는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데이터만 놓고 보면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기업들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데이터는 1월 소매 판매 실적이었는데 전월 대비 3% 늘어난 6,970억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인 1.9%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2021년 3월 이후에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소매 판매가 늘었다는 것은 소비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이고 이건 강력한 고용 상황과 함께 강력한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재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연준이 좀 더 긴축을 단행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주는 백업 데이터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겁을 먹기보다 반등세를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전문 기관들 여러 가지 분석들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한다의 에드워드 모야는 소매 판매로 미국 주가는 초반에 하락세를 보였고 이건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데 있어서 더 공격적일 수 있다라는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제는 탄탄한 1분기를 보낼 것으로 보이고 침체에 대한 의구심이 어느 정도 근거를 얻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빅은 연준과 싸우지 말라는 오랜 격언이 있지만 시장의 이번 행동은 연준과 단지 싸우는 게 아니라 연준의 소통에 가장 잘 반응하는 가상화폐와 밈주식 등을 가지고 연준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장의 움직임은 단기적으로 주식 매도로 이어질 수 있고 채권 금리의 추가 상승은 나스닥을 5에서 10% 정도 하락시킬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증시는 반등했고 비트코인 역시 시원하게 급등세를 펼쳤습니다. 1차적인 마의 구간이었던 23,0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서 지금은 25,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의 모든 랠리의 전제 조건이었던 200주 이동평균이 현재 25,000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주 의미 있는 반등 포인트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9포인트 오른 62를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탐욕 단계로 완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반등하면서 지금은 44%대 중반으로 상승한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곰 세력과 황소 세력이 각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먼저 곰 세력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22,800달러를 공격적으로 방어해야 하고 21,228달러 아래로 가격을 떨궈야 한다. 그래야 22,294달러까지 후퇴시킬 수 있다. 반면 황소 세력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22,800달러 위로 가격을 밀어 올려야 하고 이후에 23,500달러까지 상승해야 24,255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미 24,500달러 부근까지 나아간 상태로 25,000달러를 뚫어낼 경우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급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숏스퀴즈의 영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거래소별로 최근 24시간 청산 상황을 보면 바이낸스에서 6,800만 달러 규모가 청산됐는데 이 가운데 숏의 비중이 89%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OKX의 경우에는 4,900만 달러 청산 가운데 역시 89%가 숏 포지션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목별로는 비트코인이 8,500만 달러 규모가 청산됐고 이더리움이 5,600만 달러 청산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급격하게 요동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아카이브는 이번 비트코인의 급등이 하루 급등폭을 놓고 봤을 때 지난해 9월 9일 이후에 159일 만에 최고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하루에 2,047달러 펌핑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하루 만에 1,820달러 펌핑을 확인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상황이 괜찮다. 만약 당신이 진입하고 싶다라면 비트코인이 22,300달러 부근에서 조정받는 상황에 이 롱잡기가 괜찮은 지점이 될 것이다. 난 이 부근에서 지속적인 반등세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국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을 제시한 직후에 비트코인이 24,000달러 위로 확 단방에 올라서 주면서 22,300달러 조정 가능성은 조금 더 아주 많이 낮아진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T-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역사적인 돌파가 발생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은 폭락을 한 뒤에 저항 돌파를 확인하면 언제나 고점을 향해서 랠리를 했는데 이번에 딱 하단 지지를 받고 저항 돌파를 이뤄낸 초입 단계이고 다음 타겟 지점은 14만 달러가 될 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분위기 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도 한마디를 던졌는데 이 양반은 이번 분기 안에 그러니까 1분기 안에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가격 움직임과 고객들의 포모 심리 확대 등을 고려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1분기 말에 그러니까 3월 말에 3만 달러까지 상승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양반은 원래 2024년까지 비트코인이 50만 달러에 도달할 거라는 꽤나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었는데 작년 12월에는 50만 달러 전망은 유효하지만 5년 안에 도달 가능한 목표는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꼬리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제시 하인즈가 재미있는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리플을 싫어하던 사람들도 리플이 소송에서 이기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다.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공존한다. 암호화폐에 대한 최근 SEC의 공격을 예로 들어보자. 부정적인 부분은 모든 것,
긍정적인 부분은 리플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리플이 이기기를 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다. 리플은 다른 프로젝트들보다 3년 앞서서 SEC와의 소송을 시작했다. SEC와 연관된 많은 암호화폐 기업의 운명이 리플의 방어 여부에 달려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3년 전에는 강 건너 불구경이었던 것이 지금은 모두 내일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본다라는 건데, 이런 거 보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말, 이 새삼 떠오르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소송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가 업계 전반에서도 초미의 관심사가 돼 있는 상황인데, 당장 오늘 내일 갑자기 소송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막바지 국면에서 아주 재미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인공은 포브스의 칼럼니스트 로슬린 레이튼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양반은 아주 논리적인 사이다 발언으로 업계에서는 꽤나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특히 작년에 갠슬러 사임 이런 제목의 칼럼을 올렸다가 SEC가 기사 내리라고 요구하면서 언론 탄압 이슈로까지 번지게 했던 그 주인공입니다. 이 양반은 비교적 최근에도, 그러니까 1월 초쯤 SEC를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 옆에서 대변인 구실을 하는 스핀 닥터로 비유하면서 SEC는 지금 암호화폐 규제 재난을 숨기려고 일종의 스핀 닥터를 자행하고 있다. 이런 제목의 칼럼으로 다시금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칼럼을 통해서 로슬린은 갠슬러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디지털 자산은 증권이라서 SEC에 등록을 해야 한다라며 집행에 따른 규제라는 이름으로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이걸 통해서 투자자를 보호할 거라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FTX 사태, 이 투자자 피해 막지 못했고 크립토 윈터가 이어지게 됐다. 이렇게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이번에는 힘먼 스피치가 공개돼야 하고 SEC가 이걸 봉인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라고 법원에 변호인을 통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한 입장문이 정식으로 법원에 제출이 된 건데,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첫 번째로는 힘먼 스피치는 대중에 공개됐을 때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힘먼 스피치가 공개되면 힘먼 연설문이 작성됐을 때 SEC 내부의 이더리움 지지자들이 힘먼의 메시지를 작성할 때 과도한 추론을 했는지, 아니면 기관 내부자들이 생각한 지침이 어떻게 제공됐는지, 연설문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이 불분명하거나 기대치에서 벗어났는지 등을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힘먼 스피치가 대중에 공개돼야만 하는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굳이 힘먼 스피치 공개를 반대할 만한 요인이 없다라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이건 간단히 말하면 SEC가 힘먼 스피치가 내부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반박한 건데, 로슬린은 몇 가지 판례를 거론하면서 정부기관의 기밀보호 특권은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알 권리에 우선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당연히 공개돼야 하는 것을 이상한 논리로 감추고 있는 SEC의 부적절한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역시 이 호연지기 하나는 끝내주는 양반이다. 이런 점도 새삼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연 법원이 어떤 답변을 제시할지, 어떤 결과를 또 보여줄지, 이 역시 약식재판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매주 월수금 주 3회 저녁 8시 반에 멤버십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슈를 정리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의견 등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멤버십 라이브는 직장인 등급, 크립토 노마드 등급 이상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멀리 시장을 바라보고 함께 의지해 나가길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